네, 안녕하십니까. 경영지도사 2차 생산관리 시험 과목 중 품질 경영을 맡게 된 김주석 교수입니다. 생산관리 세 과목 중에 품질 경영은 이론과 그리고 계산 문제가 병합되어 있는 그런 시험 과목으로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지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특히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통계학과 연계되기 때문에 통계학 분야도 조금 여러분들한테 기초 통계를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그에 따른 샘플링이나 관리도 같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론이든 계산 문제든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며, 또한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같이 풀어보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교재도 다음과 같은 순서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먼저 1장 품질 경영 일반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로 품질 경영에 관련된 품질 관리라든지 품질 공학이라든지 품질 경영, 그 다음 더 큰 의미의 어떤 전체적인 회사 전반의 품질에 대해서 먼저 정의라든지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중요한 2장과 3장 이론과 계산 문제가 복합되어 있는 이 차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같은 샘플링 검사는 여러분들에게 샘플링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종류가 있다든지, 그리고 계산 문제 어떻게 풀 거라든지를 말씀드리고, 샘플링 검사에 의해서 나온 어떤 특정 값들에 대한 것을 관리도를 만드는데 그 관리도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이후 최근에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불량품을 줄이자고 하는 식스 시그마 문제는 항상 매년 문제에 출제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특화된 분야들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그리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성 및 실험 계획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에게 품질 경영에 대한 전체적인 정의나 일반적인 개론 같은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 어떤 제조 환경에 있어서 부품들의 품질을 측정하는데 그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얼마만큼 샘플링을 잘하냐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 샘플링 검사를 설명을 드릴 거며, 이 샘플링에 의해서 나온 그 측정 값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관리도를 작성하게 될 겁니다. 관리도를 작성해서 보면 이상 원인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이상 원인을 어떻게 제거를 해서 다시 재관리도를 만드는 방법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스 시그마는 전에 앞에 바로 얘기한 대로 할 것이고, 이 일반 전체적인 이 품질 경영에 대한 거에는 다 신뢰성 공학이라는, 그리고 신뢰성 이론이라는 게 포함이 되고요. 점점 조금씩 문제 출제되기 시작하고 있는 이 실험계획법 중에 직교 배열표에 의한 실험계획을 여러분들과 같이 작성하면서 실험계획이 어떤 거라는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전체 차례인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경영 개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 알다시피 일단 정의라든지 역사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가 바로 품질 경영에 관련된 상입니다. 이 품질 경영상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말콤 볼드리지 상이나 일본의 데밍상, 그리고 유럽의 유럽 품질상 같은 한국을 포함한 한 4개 정도에 대한 상들을 여러분들에게 안에 범주가 어떻고 항목이 어떻는지에 대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쓰는 문제로 품질 기능 전개와, 그리고 일본의 카노 박사가 얘기한 카노 모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이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바로 답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다른 여러 가지들도 있지만 기본적 품질 경영 개론은 중요한 정의와 역사 그리고 품질 경영상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거며, 품질 비용은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품질 비용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일단 내려지고, 그리고 크게 보통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실패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 예방 비용, 그 다음 평가 비용, 이렇게 세 개의 비용으로 나누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국제표준화와 품질인정제도 같은 경우에는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에 대한 설명인데, 이 ISO가 요즘 점점 많이 나오는 품질에 관련된 부분, 물론 환경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여러 표준화가 있지만 저희는 ISO 9000이나 또는 9001, 현재 보통 9001 같은 경우에 개정을 2005년도에 했지만 현재 2015년도에도 새로 있어서 얘들에 대한 비교에 대한 평가, 그리고 어떤 게 바뀌었는지 하는 그런 개정에 대한 내용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적으로 한 2년에 한 번 꼴로 나오는 제조물 책임이 PL이나 그 다음 품질 분임조 문제는 항상 나오기 때문에 한 2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품질관리 도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QC 품질관리 도구, 또 하나는 CQC 품질관리 도구가 되겠습니다. QC 품질관리 도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7가지 정도가 있는데, 히스토그램이라든지 또는 파레토 그림이라든지 각종 그래프, 이런 7가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신QC 품질관리 같은 경우에는 매트리스 기법이라든지 PDPC법, LO, 스로우법, 이런 것들에 대한 7가지에 대한, 둘 다 7가지씩인데 한번 이거는 전체 강의로서 QC 품질관리 7가지 도구와 QC 품질관리 7가지 도구를 전체를 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같이 풀어보는 그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측정 시스템과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일반적으로 정의나 아니면 설명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산 문제와 이론 문제가 병합되어 있는 샘플링 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강의를 할 때는 자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일단 품질 경영 자체는 항상 기초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통계가 확실하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지만 이 샘플링과 그리고 관리도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실현계획법에서 왜 결과가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그걸 기각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대립값을 넣어야 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값에 대한 어떤 얻기 위한, 그리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기초 통계가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기초 통계에는 여러분들에게 일단 확률과 분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긍정과 추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통계학보다는 좀 덜할 정도로, 그리고 샘플링과 관리도에서 필요할 정도로만 통계학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샘플링 방법과 같은 분류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랜덤 방식이라든지 또는 2단계 랜덤 또는 청하라든지 그 다음
개통, 그다음 칠학 이런 샘플링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잘 아시다시피 오시곡선은 검사 특성 곡선이라고 해서 이 샘플링 검사에서 크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가 샘플링 검사의 어떤 제일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N개의 어떤 로트 시트에서 N개의 샘플을 뽑았을 때 N개의 세트를 뽑아서 이 X개라는 불량품이 판단 기준이 C, 여기서 C는 바로 판단 기준 합격 판정 개수라고 하는데 이 개수보다 크냐 작냐에 대한 문제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n을 고정시켰을 때, 스몰 n을 고정시켰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C 값을 높였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오시곡선입니다. 오시곡선과 기초통계와 연계되는 것이 바로 일종가오와 이종가오가 있습니다. 이 일종가오와 이종가오는 오시곡선에 있어서 통계와 연관된 분야로 보통 일종가오는 알파로 두고 이종가오는 베타로 두고요. 일종가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생산자 위험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종가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위험이라고 두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종가오 같은 경우에는 양품을 만들었는데 생산자 입장에서 봤을 때 불량인 줄 알고 폐기 처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이걸 보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생산자 위험이라고 하고요. 이종가오 같은 경우에는 불량인데 양품인 줄 알고 출시가 돼서 소비자가 사용함으로 해서 소비자가 그 불량품을 사게 되는 위험을 얘기하는 게 바로 소비자 위험입니다. 이 옥시곡선에 의해서 일종가오와 이종가오의 가오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나타나게 되는데 그걸 결정하는 게 바로 오시곡선이 되겠고요. 우리는 일종가오와 이종가오를 포함해서 이 오시곡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샘플링 검사 같은 경우에는 개수형과 계량형 보통 이 두 개로 구분하고 저희가 안에 있는 한 보통 두 가지 정도만 손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정도만 이 샘플링 검사에서 개수형 계량형을 푸는 예를 들어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샘플링을 하게 되고 난 이후에는 3장 관리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도는 중요한 게 저희가 관리도를 작성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그 관리도 작성하는 방법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것을 보시면 관리도에 대한 개론입니다. 관리도의 정의라든지 그다음 관리도의 역할이라든지 그다음 역사까지도 포함하면 좋은데 역사는 보통 24년도 이후에 별 큰 역사는 없기 때문에 하여튼 관리도 개론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이론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관리도 종류에 여기도 똑같이 계량형과 개수형이 존재합니다. 보통 계량형 같은 경우에는 계량형 관리도는 크게 예를 들면 X바 R 관리도로 X에 대한 샘플들에 대한 평균값과 그리고 그 범위에 대한 두 개를 이용한 관리도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X바 R 관리도이기 때문에 이 X바 R 관리도를 중심으로 계량형을 설명을 드리고요. 개수형은 보통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일단 P관리도라고 해서 P관리도는 보통 불량률입니다. 불량률
U를 가지고 하는 게 바로 P 관리도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MP 관리도입니다. 여기는 불량률에다가 그 개수를 곱한, 그래서 불량수에 대한 관리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C 관리도와 U 관리도가 있는데, C 관리도는 보통 부축합수해서 나오는 거고요. 전체 어떤 면적에 대해서 얼마만큼 부적합하냐에 따른 그 수에 따라서 하는 게 바로 부적합수가 되겠고요. U 관리도는 부축합수인데 여기는 단위당 부적합수가 되겠습니다. 단위당 부적합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 관리도와 U 관리도는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따로따로 설명을 드리고, P 관리도와 MP 관리도도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놨는데 이 네 가지에 대한 개수형을 설명을 드리고, 계량형은 X바 R 관리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도 해석은 결국 저희가 관리도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평가한 후에 이상 원인을 제외한, 그래서 재해석한 다시 관리도를 만드는 게 이 관리도 해석인데, 평가하는 방법이라든가 적용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상 원인을 제거시키는지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관리도 해석이라고 두고, 여러분들에게 재해석해서 다시 관리도를 재작성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 관리도를 해석하고 난 이후에 공정 능력을 하는 이유는, 공정 능력은 결국 관리도 상태하에, 즉 관리 상태하에 있는 중에도 공정은 항상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대해서 현재 우리 제품들이 제대로 잘 생산이 되고 있는지 보는 게 바로 공정 능력입니다. 그래서 관리도가 올바르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관리도 상태하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게 바로 공정 능력이고, 그래서 공정 능력 지수와 그리고 규격과 공차 등을 보여주는 게 바로 공정 능력입니다. 시장 3장을 관리도를 설명을 드렸고, 다음 4장, 항상 문제가 한 번씩, 매년 한 번씩 꼭 나오는 식스 시그마에 대해서 간략히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스 시그마라는 무엇이냐, 이건 당연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모토로라부터 시작해서 계속 개발되고 발전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식스 시그마 개요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바로 문제 해결에 대한 5단계 어떻게 되는지. 보통 문제 해결의 5단계가 보통 로드맵 DMARC로 표현을 하는데, 이 개요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하는 방향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문제 해결 5단계를 6 시그마 일단 개요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많이 나오는 측정 단위입니다. 측정 단위는 크게 두 가지가 보통 있는데요. 파트 퍼 밀리언에서 100만 개당 불량 부품수가 몇 개냐 하는 이 ppm 하나하고, 그 다음 dpmo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바로 측정 단위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dpmo 같은 경우에는 100만 기회당입니다. 이거는 100만 개 기회당 얼마냐, 여기는 개수당 얼마자, 여기는 기회당입니다. 그 차이가 약간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도 두 개 어떻게 구분되는지도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로드맵은 바로 문제 해결 5단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AIC가 되겠습니다. 알다시피 D 같은 경우에는 정의하고 측정하고 분석하고 향상시키고 그리고 관리하는 DMAIC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추진 요원의 역할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바로 벨트입니다. 바로 6 시그마에서 벨트들의 역할, 챔피언이라든지 또는 마스터 블랙벨트, 블랙벨트, 그린벨트들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게 바로 이 추진 요원들이 6 시그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게 이 벨트의 역할이라고 보시고, 식스 시그마에 대한 나올 수 있는 대략의 문제들은 보통 이 4개의 범주 내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이 4개에 대해서 강의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장으로 신뢰성과 실험 계획입니다. 당연히 신뢰성 문제는 아주 사실은 신뢰성은 복잡한 하나의 과목이 되는데요. 품질 경영에서 나오는 신뢰성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이 고장 해석에 있어서, 즉 문제가 발생해서 나온 그 부품들이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 거냐, 즉 부품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나온 걸 설명할 거냐에 대한 그에 대한 방법이 고장 해석 방법인데, 이 고장 해석 방법이 주로 신뢰성 문제에서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파트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신뢰성 공학에 대해 욕조곡선이라든지 고장률이라든지 신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성 공학에 대한 개론들을 먼저 강의를 해드리고, 그 다음 고장 해석 방법의 FMEA는 고장 Fail Mode Effect 어나리시스입니다. 그래서 고장 모드 및 영향 분석, 이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FMEA는 자주 나오는데 잘 안 나오는 FTA라고 또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고장 해석 방법에 있어서 주가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방법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고장 나무 분석입니다. 그래서 Fail Tree Analysis라고 나무의 가지처럼 어디에 어떻게 되는지 원인을 계속 찾아가는 방법이 FTA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고장 모드 및 고장이 발생한 어디에 어떻게 발생이 됐느냐부터 해서 어떤 영향을 미쳤냐를 찾아가는 방법이고요. 여기는 나무 가지로 해서 줄기로 자꾸 뻗쳐나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FTA 방법. 이 두 개가 품질 경영 문제에서 신뢰성과 관련된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두 개의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새롭게, 그리고 아마 계속 이제 품질 경영 문제에서 계산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표를 만드는 작성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데, 아마 계속 앞으로는 이쪽 분야에서 계속 많은 문제들이 출제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실험계획법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 즉 실험계획법에 왜 필요한지, 그 목적과, 그리고 실험계획법을 하는 순서, 절차, 그 다음 기본 원리, 그 다음 실험계획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자들에 대한 분류가 되겠습니다. 원인, 결과 같은 이런 어떤 요소들을 말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것들, 여기서부터 실험계획이 시작되게 되겠고요. 실험계획법의 분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실험계획법에 대한 종류가 있는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인 배치법이라든지 방격법, 다음 조락법 같은 것, 이런 종류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실험 계획이 왜 뜨냐고 하면 직교 배열표에 대한 실험 계획이라는 이 파트가 다른 어떤 품질과 관련된 문제에서 한 번씩 잘 나오기 때문에 결국 생산관리 부분의 품질 경영에서도 이제 점점 이 분야로 여기에 대해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거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 직계 별표 실험 계획을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2수준으로 하는 직교 별표가 있고요. 더 복잡한 3수준까지, 이 2수준과 3수준은 보통 제가 대학 강의에서도 항상 같이 손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 시간이 3수준이 좀 배 넘게 걸린다는 거 말고는 충분히 손으로 다 풀 수 있는 문제라 충분히 품질 경영 이 과목에
문제로도 출제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2수준과 3수준을 푸는 실험계획 작성법을 설명을 그리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쿠치의 품질 손실입니다. 다쿠치는 유명한 일본의 그 품질에 대한 기본 품질 공학을 얘기했던 박사로, 여기에는 품질을 손실을 표현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품이 나와서 소비자가 사용했는데 그 소비자가 불만을 갖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 결국 사회적으로 손실이 생긴다고 해서 품질 손실로 표시했고, 일반적으로는 사회적 손실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제가 품질 보통 손실함수라, 품질 손실함수라고 하는데 그냥 손실함수라 하고, 그 다음 SMB는 시그널을 줬는데 노이즈가 얼마만큼 있느냐, 그 노이즈를 줄여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SMB라는 것을 사용해서 다쿠치는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이 위에 나오는 직교 배열표 실험 계획에서 전체를 다 실험을 안 하고 하는 방법이 여기서 비슷한 파라미터들만 가지고 하는 파라미터 설계. 이 손실함수와 SMB와 파라미터 설계 이 세 가지가 바로 다쿠치가 얘기하는 품질 손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처음 1장부터 품질 경영의 이론부터 샘플링 검사, 그 다음 관리도, 그 다음 식스 시그마와 마지막 5장 신뢰 승리 실험 계획에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이 다 품질 경영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강의도 이 순서대로 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만, 그리고 시험 과목에 적합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도록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바로 1장 품질 경영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